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오는 5월 21일 미국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나를 택하라 이러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둘 다 택하겠다 이런 충돌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세계적인 이목을 끌게 됩니다.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쿼드에 가입을 하고 백신 확보와 G10에 가입하라 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화상회의가 아니고 얼마 전에 지난 쿼드 화상회의를 했던 때를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 딱 들어서 양다리 외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미국에서는 아마 이번에 끝장을 내릴 겁니다. 와야 동맹이든지 아니면 중국을 가든지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5월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한미 간 동맹관계의 확대와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공고히 산업기술동맹을 맺으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다라는 것은 약한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처신하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양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몽에 매달리면서 북경대 강연에서 중국은 높은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해서 국민 가슴에 상처를 주고, 또 북경에서 혼밥으로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지금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서까지 거듭된 시진핑 방한 요청에 매달려 국민의 자존심까지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바두고 사석에 불과합니다. 사석이라는 것은 죽은 노인네가 버려야 될 때입니다. 언제 버리나? 지금이 사석을 버릴 적절한 생각입니다. 왜? 미국이 뒷받침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5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동안에 중국은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고구려를 조공을 바치던 나라고 폄하까지 하면서, 실제는 역사에서 볼 때 중국에서 조공을 받던 천년제국 대부여도 있었는데 한복, 김치, 태극기 등 좋은 것은 전부 중국이 원사이라고, 이렇게 비릿하고 허풍쟁이고 이런 거짓 국가였던 중국이란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래도 참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비슷한 악몽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무역 대국이고 세계 6번째 군사 강국으로서 세계 첫 번째의 원전 기술 보유국입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공도로 한국형 APR-1400 모델을 가지고 세계 원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 석학들이 예언하는 2030년에 가면 세계 G2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미국과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활동은 눈부실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 5G 통신, 자동차, 배터리, 히토리 금속, 여기 한미 원전 공동수출, 조선, 군사무기에서 심지어 달달 커피에서부터 라면, 과자, 김 등 심지어 손톱깎이까지 세계 점유율이 세계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로서 최고 품질의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 가슴이 뿌듯합니다. 지금 미국은 반도체, 5G 통신, 배터리 여기에 히토리까지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유지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로서 한국의 쿼드 합류와 연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를 확고히 다지고 대중국 무역 축소의 기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방침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을 것은 분명히 주고받는 것이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주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받을 것을 확실히 하고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받을 것은 확실히 받아내는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반도체 쿼드를 미국에 주고 그 대신에 파이자 백신과 G10 가입을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원전수도 함께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을 고리로 사전에 파이자 CEO와 만날 수 있는 방법도 확보한 다음에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공고한 산업동맹을 맺으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는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동맹이라는 기술 동맹이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 동맹을 맺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또 하는 것입니다. 고사라는 죽인다는 뜻이죠.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를 촉구한 것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지 말고 양자택일을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몽에 휘둘려서 과거처럼 중국에 기웃거리지 말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해서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5G 세대, 5G 통신, 배터리, 히토리 등의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도 분명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을 대신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제품의 중간재 공급망을 반드시 우리나라에 차지할 수 있도록 일본을 견제해야 합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각종 첨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백신 확보보다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미중 간에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할 때가 아닙니다. 모두 가입을 확실하게 전면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토를 달지 말고 쿨하게 쿼드에 참여하는 대신에 일본이 갖고 있던 첨단 기술 제품의
기술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첨단 기술 일본 교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문재인 대통령이 4년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단독으로 도강훈련을 비롯해서 특수차량까지 공수해서 시가전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미 일군이 독자적으로 평양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70년 만에 좋든 싫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 고려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때릴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핵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가 아닌가 합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중국에 북한에 매달리는 강대국에서 어디겠습니까? 이제 끝장내겠다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잘 판단하고 참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